안녕하세요. 이번 주 챕터 2 Learning to Recognize and Spell Words입니다. 여러분 과제를 하시면서 읽어보셨겠지만 이번 주는 특히나 문자를 인식하고 그 문자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철자를 규칙적으로 쓰고 그리고 그거를 쓴 그 철자를 어떻게 인식하고 그리고 다시 디코딩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reading skill이라는 부분에서 가장 essential한 부분, 중요한 부분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일단 written form을 recognize, 인식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난독증이라는 건 문자 인식 자체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내지는 잘못 인식을 하거나 그랬을 때 문자의 디코딩 자체, awareness가 없고 recognition을 할 수가 없을 때는 인식 자체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자의 의미 파악을 하는 거는 거의 불가하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저희가 소리를 낼 때요. 각 alphabetical sound가 있죠. 그것과 plus written form, 그러니까 즉 spoken form과 written form의 그 시스템을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그런 걸 corresponding spoken and written form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즉 문자 언어와 그러니까 문자와 즉 그 알파벳 each letter와 그 다음에 각 사운드를 연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recognizing known words and 여러분 저는 이 deciphering이라는 표현을 보면 그 예전에 그런 노래 있지 않았어요? 네, 그 노래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자 일단 보면 아는 단어를 인식하고 그리고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에 대해서 해독을 하고 어떤 뜻인지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디사이퍼링도 할 수 있는지 네, 하나씩 알아볼게요. 오늘 또 변함없이 four strands가 나왔는데요. 리딩 스킬을 위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밸런싱이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meaning focused input 그리고 meaning focused output, language focused learning, fluency development 이 네 가지의 input, output, learning 그리고 development를 기반으로 리딩 스킬을 밸런스한 development를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씩 또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제대로 된 형식적인 리딩 수업을 하기 위해서 일단 prerequisite 하면 뭐죠? 그쵸? 미리 알고 있어야 될 필수 사전 어떤 지식 같은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To benefit from instruction on spelling rules. 자, 만약 아이들이, 그러니까 학습자들이죠. 여기서는 이제 초기 단계의 written language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알파벳을 모르는 정도다라고 하면 그 레벨이 유치원 내지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스펠링 룰에 대한 규칙을 미리 알고 있다라면 학습자들은 훨씬 수월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학습자들은 일단 뭘 배워야 돼요? 그렇죠. 각 each letter가 어떠한 모양으로 문자들이 생겼는지를 익혀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그 각기 letter가 갖고 있는 사운드에 대해서 phonemic awareness, 음소에 대한 어떤 그쵸? 네, 음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훨씬 수월할 수 있다. 그 다음 세 번째, writing convention. writing이란 체계가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죠. 근데 이런 어때요?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쓰는 경우도 있죠. 옛날 그 일본 글들을 보면, 일본 책 같은 거를 보면은요. 그렇죠. 그 다음 우리나라도 한때 그랬던 적이 있죠. 여하튼 우리가 왼쪽에서 시작해서 글을 오른쪽으로 라이딩을 끝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읽을 때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네, 읽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훨씬 우리가 그 reading instruction을 가르칠 때 훨씬 쉽다는 거죠. 그게 문장도 왼쪽에서 오른쪽이지만 단어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작하는 거죠. 자, 그러한 개념하고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spoken language와 written language를 연결을 시켜서 읽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가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색깔을 가지고서 한번 줄을 쳐보려고 하는데요. 자,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shape. 중요합니다. 자, 왜 중요하냐면요. 오늘 알파벳을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여러분 A, B, C, D 배울 때 얼마나 오래 걸린 것 같아요? 자,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제일 헷갈리는 알파벳은 뭘까요? 아이들이 배울 때요. 자, 이런 게 헷갈린대요. 자, 보세요. B, P. 그래서 제가 예전에 초등 영어센터에서 그 프로그램 디자이너로 있을 때 어느 모 대학의 센터 안에 있었을 때인데요. 제가 이렇게 B자를 그려주고 얘들아 비가 오면 어느 마을에 산이 두 쪽이 생겨요. 그런데
비가 그치고 나면 한쪽 산이 쓸려서 없어졌어요. 어디 갔을까? 뭐 진짜 이러한 간단한 스토리를 만들어 줬더니 아이들이 선생님 산 한쪽이 없어져서 마음에 피가 났나 봐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서 피가 됐나 보다. 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자,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든 안 되든 학습자의 레벨에 맞춰서 그 아이들이 아까 뭐였어요? 1번. 우리 인풋을 줄 때. meaning focused죠. 그래서 학습자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readiness가 되고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출 수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든 안 되는 이야기든 상관없이 네, 전달하면 돼요.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그 vocabulary learning을 하는 유명한 그 저자와 책이 있죠. 그 선생님 모르세요? 경자로 시작하는 그렇죠. 그분도 굉장히 이야기들 여러 가지로 막 이렇게 만들어서 우리한테 단어를 기억하게 하시는데 여하튼 그러한 식의 여러 가지 그 letter shape를 아이들이 기억할 수 있게끔 도와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phonemic awareness 이 각기 사운드 A와 예를 들어서 이 사운드 어떻게 구분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 드리는 거니까요. 자, 사과는 apple이죠. 사과를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입을 크게 벌려야죠. 그래서 라고 양쪽 입을 크게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광고에서 예전에 윤선생 영어였나? 뭐 이렇게 애기가 발음이 좋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apple이라고 했을 때 그 에 사운드가 굉장히 컸죠. 왜냐하면 A 사운드는 입을 크게 벌리는 A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코끼리는 어떻게 하죠? elephant. 그럴 때 elephant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이건 작게 하는 애예요. 그래서 모음을 가르쳐 줄 때 A, E, I, O, U도 가르쳐 줄 때도 여러분들이 meaning focused해서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comprehensible input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writing convention 여러분들이 거꾸로 아이들에게 T, O 이렇게 썼다고 해보세요. 얘들아 한번 읽어볼까? 라고 했더니 아이들이 트아드, 타드예요? 라고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쪽에서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라는 걸 익숙하게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같은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원리와 논리 같지만 실제로 5세 아이에게 영어 유치원에서 아이들에게 이런 걸 접목해서 한다라고 하면 완전 홀리월드입니다. 아이들이 이해가 안 돼요. 네. 그 다음에 자, 크크크크. 자, 각 사운드를 한번 해봐요. 스네이크의 S를 해봅시다. 자, S 어떻게 할까요? 자, 얘들아, 뱀이 snake, there is a snake. It moves with the sound. 그렇겠죠. 자, 오늘 교수님 왜 그러나 하실 수는 있겠지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접근을 해주시라는 의미로 이러한 접근 방식을 한 번씩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어서 볼게요. 자, learning letter shape.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이미 알파벳을 알고 있다라고 하면 학습자들이 알파벳 배울 때 그렇게 어렵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교과서에서 우리가 그 예를 들었던 게 말레이시아랑 그 인도네시아, 그 말레이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아이들이 이미 말레이어를 알파벳화 했기 때문에 훨씬 쉽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을 제가 밑에 조금 첨가를 했는데요. 그 말레이시아랑 인도네시아가 서로 스탠다드 그 스펠링 체계를 이렇게 정했대요. 그래서 72년에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CH 사운드는 C로 알파벳을 쓰기로 하고 소리를 이렇게 내자라고 해서 같은 소리에서 변경해서 그 철자 시스템을 교정했다라는 내용이어서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즉 그들의 그 말레이어여도 그 자체 사운드는 영어와 다를 수 있지만 그를 표기하는 방식이 영어일 경우에, 그러니까 알파벳일 경우에, 잉글리시 알파벳인 경우에는 훨씬 영어를 배울 때 알파벳에 대한 그 부담이나, 그렇죠. 이질감이 훨씬 낮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때요? 굉장히 어렵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아까 제가 좀 전에 알려드렸던 P와 B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고, D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B랑 D는 반대 방향이잖아요. 이런 것도 굉장히 헷갈려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점들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learning letter shape를 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detailed recognition 스킬이 필요한데 이러한 거라는 건 실제적으로 아이들이 그 구체적으로 학습을 하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샘플 라이딩을 보면은 그쵸 A
A 이렇게 다 나와 있죠. 그래서 tracing 하는 건데요. tracing of letters 하거나 repeated copying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connecting the words 하는 거죠. 그래서 the first letter start with A 라고 했을 때 apple A, 그쵸? banana B 이렇게 connecting 하는 거. 예, 이러한 연습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자, B, banana, banana, balloon, balloon, 그쵸? 자, 그래서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커넥팅을 할 수 있겠죠? 아이고. 자, 이건 뭐예요? 여러분 그림 잘 보이세요? CC corn. 그렇죠. 그럼 C가 뭐예요? cup. 그렇죠. CUP, cup. dinosaur, dinosaur, duck. 그쵸? 그래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지금 중점적인 게요. 제가 색깔을 바꿔서 한번 여러분한테 보여드릴게요. 조금 굵은 걸로. 네. 자, 여러분 여기에 나오죠? similar shape. P, D, B, G. 이러한 아이들은 한꺼번에 가르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까 저처럼 P와 B를 그죠? 이야기를 통해서 동시에 가르쳐 주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하나씩 가르쳐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종래에는 아이들이 이게 두 가지를 구분하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여러분 1분 퀴즈. 자, B랑 D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지. 스토리를 통하거나 아니면 재미난 퀴즈를 통해서나 네,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오늘 과제로 제가 낼 거예요. 알파벳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쉬운 방식으로 알파벳을 잘 인지하게 할 수 있는지. 네, 당연히 repeated practice, 그 다음에 follow-up activity도 필요하지만 선생님들이 어떻게 이걸 어프로치해서 설명해 줄 거냐. 자, 대상은 유치원 5세, 6세, 7세, 초등학교 1학년까지 딱 이 4개년도 아이들에게 가르친다라고 생각해서 4가지 다른 방식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과제입니다. 네, phonemic awareness라고 여러분 글을 보고 사실 읽어서 조금 학습이 되긴 하셨지만요. 일단 그 미국 국립읽기위원회 NRP라고 하는 곳에서 말하는 그 읽기 지도 영역이 있어요. 어떤 단계가 그러니까 읽기 영역에 대한 지도의 그 5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로 phonemic awareness를 suggest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느 리딩 지도나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아까 그 각 음소, 그러니까 각각의 소리들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했는데요. Knowing that spoken words are made up of sounds that can be separated. 그렇겠죠. 그래서 at, cat라고 한다라는 거죠. 자, at, cat. 그쵸?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at, cat. 그쵸? 그래서 애가 들어간 사운드는 아까 입을 더 넓게 벌리라고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cat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하는 것들이 가끔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이 입모양 때문에 그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이 선생님이시니까 오늘 제가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나를 부르는구나 라고 자꾸 생각하라고 했어요. 자, 그런 것처럼 at 한번 거울을 보셔서 오늘 이따 화장실 가실 때 한번 해보세요. at, cat 이게 되는지. 자, 그래서 반복적으로 들은 특정한 소리, 지금 여기서는 at 이거죠. 그 각각의 소리의 정보를 청각 정보로 이렇게 입력이 되었을 때 우리 머릿속에서, 즉 두뇌에서는 이 소리가 K, at가 아니라 CAT로 인식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끝없이 수많은 반복을 통해서 학습자들은 각각의 소리의 그 영역들을 구분해내고 얘네를 한 소리로 만들어낼 수가 있어야 돼요. 실제로 그 발음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쵸? 이렇게 뭐 쌍시옷 발음이 안 된다 할지 우리나라 분들 중에서도 저희 할머니가 되게 저희 할머니가 그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셔서 그 당시에 학교를 다니시고 이제 이미 뭐 제가 대학교 때 돌아가셨으니까 되게 이제 오래전 할머니죠. 정말 할머니죠. 근데 그분이 발음이 안 됐던 게 학교라고 못하시고 핵교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한테 항상 할머니 봐봐 잘 들어봐. 하. 그러면 할머니가 거기까지 되게 잘 따라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학해요. 교, 학교. 그러면 바로
핵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게 두 단어가 합쳐질 때 그게 같은 사운드로 인식이 되질 못하고 그 두 아이 핵과 교가 합쳐진 단어로 인식되어 버렸기 때문에 그걸 고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제가 아까 이렇게 분절해서 사운드를 계속 들려드렸던 이유가 바로 그렇게 명확하게 들려준다면 합쳐지는 소리다를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크, at, 그쵸? 크, at, cat 이렇게. 그래서 왜 이렇게 따로따로 들려줬나 여러분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 phonemic awareness를 높이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조금 편하시죠? 이런 얘기 듣는 게. 자, 그 다음에 네, 이 phonemic awareness activity들을요. 여기 이제 이 밑에 그림 카드를 보면은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 왼쪽을 일단 볼까요? 지금 왼쪽 보면 bat, b, to, s라고 되어 있죠. 그쵸?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b를 s로 바꿔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bat, b at, s at, set 이렇게 되는 거죠. m and, man 그쵸? m to v, v and, van 이렇게 되는 거죠. van, man, van 오 이게 일명 꽃 사운드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 인체의 신비 있죠. 이렇게 우리가 배설기관 그 사운드라고 해요. 이렇게 애들 말로 이렇게 쌍디귿 쌍기역 사운드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요. 그럼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그거를 입으로 연습할 수 있는 이 W 사운드를 가장 편하고 빠르게 연습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와우예요. 한번 해보세요. 와우, 와우. 그렇죠. 잘하셨어요. 자, 그래서 와. 이 W라는 게 실제로 이 입모양을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줬다가 확 펴주는 역할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이 자체 사운드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거는 이 뒷사운드에 맞춰서 자 A니까 커져야 되죠. 자 입을 크게 벌리면서 작아진 상태에서 크게 벌리면서 A 사운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 되는 겁니다. 절대 커진 상태에서 와 하고 나오잖아요. 자 소리가 이상하죠. 와가 되잖아요. 그렇죠? 좁은 상태에서 다시 펴져요. 와, 왜. 여기서 wag라고 하죠. wag, 그렇죠? wag, tag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 at에서 t를 p로 바꾸면 그 app, cap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한 단어만 바뀌는 걸 미니멀 페어라고 표현합니다. 미니멀, 최소화된 것을 표현하는 것을 그러니까 한 단어, 그 음소 하나가 바뀌어가지고 되는 걸 미니멀, 가장 적은 미니 할 때 있죠. 미니, 네, 미니멀 이걸 써보려고 하니 참 어렵네요. 미니멀, 그쵸? 페어입니다.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그래서 뭐가 있어요? 미니멀 페어 여러분 생각나는 거? 여기 다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타임라인, 그쵸? 네. 그리고 네. 이제 이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긴 하겠는데 이런 카드를요 끊임없이 가지고 놀 수 있게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네 학습을 할 때 이런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점 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writing convention 그러면 읽기에 그렇죠. 읽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하고 그것에 대한 체계를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갖추고 있어야지 글을 읽거나 쓸 때 별 탈이 없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asic writing convention을 아는 거. 자, 러너는 자기가 아는지 모르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reading이나 writing class가 어느 정도 이제 최소 초등학교 뭐 3학년, 4학년 이상이 되면 writing 시스템을 갖추는데 조금 더 많은 네,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체크업을 하고 수업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에게 일단 writing을 물어본다는 건 즉 reading을 물어본다라고 항상 반대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서 동시에 물어보셔도 돼요. 여러분들은 글씨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쓰나요? 문장을 쓸 때 그러니까 뭐 단어를 쓸 때든 문장을 쓸 때든 phrase를 쓸 때 이건 말은 그 타겟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우리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나요? 그러면 아이들이 말로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책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아니면 빈 노트에다 글을 쓰게 했을 때 아이들은 금방 드러나게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선생님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학생들에게 인스트럭션을 한번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 are you ready? 자, 지금부터 뭐를 하느냐면 학습자들에게 너는 글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된다는 것, writing convention이 된다라는 것을 아니라는 걸 어떻게 물어보시겠어요?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네. 이게 언뜻 생각하면 금세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도 끊임없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얘들아, 글씨를 오른쪽에서 왼쪽 손 방향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써? 아니면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 이렇게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보실 수가 없지만 저희가 계속 방향을 지시하면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손가락을 글씨 쓰는 모양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등을 지고 칠판 쪽을 향해서 얼굴을 facing to the board 한 상태에서 포인트 하세요. 그러면서 라이딩을 해보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들이 왼쪽에서 오른쪽이요. 근데 이제 어린아이일수록 오른쪽 왼쪽을 거꾸로 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요. 많아요. 생각보다. 자, 그래서 이쪽이 무슨 손이죠? 라고 어느 방향이죠? 라고 해서 아이들과 선생님이 등을 져야지만이 반드시 같은 방향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왼쪽 오른쪽을 구분시켜 주라는 겁니다. 네, 이게 지금 레벨이 낮아서 제가 낮은 수준의 내용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니까 오늘 교수님 왜 이렇게 유치원 수업 같이 하셔도 오늘 좀 참으셔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컨텐츠를 쓸 때 탑에서 바름으로 쓰지 아래서부터 위로 쓰는 경우 잘 없죠. 자, 그래서 탑에서 그러니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방향이 내려온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여기 부분 다시 볼게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 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네, 앞 페이지라는 게 프론트 페이지라는 게 의미하는 게 도대체 어디라는 거냐는 거죠. 자, 그것도 여전히 왼쪽이죠. 그리고 백도 사실은 백이라고 의미하는 것은 right이죠. 그쵸? 책을 펴서 아이들에게 그걸 이해시키면 돼요. 그렇겠죠. 자, 그 다음에 단어라는 건 스페이스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는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띄어쓰기라고 하죠. 그렇죠. 띄어쓰기를 기준으로 단어가 되는 건데 단어는 사실 의미상에서는 최소 단위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sentence라는 건 capital letter로 항상 시작을 해야 한다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도 가끔 소문자로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 끝에는 이 punctuation, 자, 구두점을 잘 찍어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는요, 과제 영어 뭐 영작문이나 뭐 이런 거 내지는 뭐 서술형 점수를 줄 때 이런 거 안 하면 무조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점을 제가 깎거든요. 실제로 저도 뭐 사이버에서 수업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채점을 다 깎아요. 네, 그 다음 quotation mark, 그쵸? direct quotation에선 반드시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따옴표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capital letters는 플러스 extra meaning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에 네, 꼭 확인해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고 여기에는 얘들이 되게 많겠죠. 네, 요거는 조금 더 나중에 writing 할 때 한번 다시 볼게요. 일단 paragraph라는 건 문단과 문단, 그쵸? 이 문단이라는 거는 그 paragraph라고 하는 거고 여기에는 최소 네, 그쵸? 몇 그 센텐스 이상이 있는 것을 아이들에게 추천하고 그리고 몇 개 패러그래프가 있는 정도의 글을 쓰라고 하는 건지 그리고 읽으라고 하는 건지에 대해서 네, 그 책에 나온 지문을 통해서 같이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formal academic writing을 들어가면 된다 인 거죠. 그러니까 구조화된 writing을 그런 식으로 시작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제까지 여기 보셨는데요. 여러분도 한번 내가 진짜 라이딩과 리딩 수업을 할 때 실제 이런 걸 적용을 했었나? 한번 돌이켜 보세요. 그 어떤 선생님도 실제적으로 그걸 다 그렇게 꼼꼼히 가르쳐 주시진 않으셨어요. 그죠? 근데 이게 한 번쯤은 확인해 볼 문제랍니다. 그리고 아무 페이지나 여러분이 썼던 라이딩 노트를 보면 이렇게 쓰여지지 않은 거를 아이들이 즉각적으로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활동으로 해도 됩니다. 즉, 이전 영어 시간에 폈던 영어 시간에 썼던 노트를 펴봐라 라고 해서 이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 있는지 확인하세요. 체크업 해도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이해 가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1차시 잘 보셨습니다. 네, 이건 조별 과제고요. 일단 잠시 쉬시면서 제가 내드린 이 과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제가 여기다 슬롯을 넣었고요. 자,
그 5세, 6세, 7세 그리고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까지 각기 다른데 이제 알파벳을 가르쳐주는 방식은 우리가 이번 시간에 되게 많은 걸 하고 있고 또 할 예정이지만 그 이외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뭐 D나 B나 P나 P나 Q나 그 다음에 그 뭐 다양한 그 H랑요 심지어 R도 구분을 잘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애들이 써놓은 글을 우리가 못 읽을 때도 있고요. 애들은 N이래요. 근데 H처럼 보이고 R처럼 보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그게 다르다라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것을 어떻게 선생님이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인스트럭팅 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셨으면 해서요.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는 방식에 있어서 스토리텔링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한다라고 했을 때 모션이 같이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각기 자신의 의견들을 이제 좀, 네, 그 디스커션으로 해서 그 팀 프로젝트에 올린 다음에 가장 베스트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하는 거를 본인의 과제 플러스에다가 이제 나는 이 조언이 낸 과제, 그 의견이 좋았다라고 하는 의견을 플러스 해가지고 나중에 제출장에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방식은 제가 다시 과제장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네, 제가 말로 설명해 드리는 게 여러분들의 그 혼선을 좀 줄이는 것 같아서 일단 설명해 드렸고요. 잠시 쉬고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